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두 명의 여성이 화공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이건 힘의 제사다. 여인의 살결은 유약하게 반짝이고 그녀의 손은 저항하는 듯하지만 그 힘은 무력하다. 남성의 손은 움켜쥐고 몸은 압도적으로 그녀를 짓누른다. 말의 발굽은 광기에 찬 듯 부서진 땅을 디딘다. 루벤스는 납치 장면을 연출하면서 여성의 몸을 유혹처럼, 남성의 힘을 신화처럼 그렸다. 아름답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예술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루벤스는 고요한 서사 대신 폭풍처럼 몰아치는 구성을 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엉킴, 부드럽고 촉촉한 살결 위로 번지는 붉은 옷자락. 그녀의 저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우리는 이 장면을 감상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죄책감인가? 흥분인가? 잠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자. I am Castor, a warrior on horseback, a man who once tried to seize fate with his bare hands. You may call me a perpetrator, but in my time, it was the will of the gods. I am Hiliera, once a priestess of the gods, yet I could not escape the fate of mortals. You two wander between choice and coercion. But remember, dignity does not break, even in the deepest dark. I am Pollux, son of Zeus. Though times have changed, strength still comes with responsibility. Embrace both the beast and the angel within you. True nobility always lies in balance. My name is Phoebe. My name once meant light, yet I was dragged from the shadows. To those of you living now, do not let your body or soul become someone else's possession. Freedom is a flame that must be guarded in silence. 이 그림은 레우키포스의 딸들이 납치당하는 신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레우키포스는 아르고스의 왕이었고 그의 딸 힐라이라와 포이베는 아름다움으로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이미 다른 이들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쌍둥이 별자리 디오스쿠로이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그들의 약혼 따위는 무시한 채 무력으로 자매를 납치해 아내로 삼습니다. 그 시대는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루벤스는 이 신화를 극단적인 에로스와 타나토스, 즉 생명과 죽음의 이중 무대 위에서 육체의 극한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장면은 단지 육체의 쟁취가 아니다. 이건 의식이다. 심연으로의 침잠이자 내면의 여성성 아니마의 격렬한 억압이다. 종교 심리학에서 납치는 남성 자아가 여신을 통제하려는 본능을 드러낸다. 이 납치는 결혼식이 아니라 재물의 의식이다. 여신은 신전에서 내려와 인간의 손에 던져지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꺾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찬미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회화는 금기와도 같다. 그러나 예술은 항상 금기의 경계에서 가장 선명해진다. 루벤스의 붓은 단지 장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본능을 파고든다. 루벤스의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신화의 재현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한 문명, 한 시대, 그리고 한 철학의 무의식 속을 관통한다. 납치당하는 여성은 고대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선택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여기서 여성은 끊임없이 대상화됩니다. 그녀의 저항조차 화폭 안에 박제된 장식이 되어버리죠. 카스토로와 폴룩스, 이 두 남성 형상은 니체적 힘의 의지를 형상화합니다. 이 장면은 정의가 아니라 승자의 폭력만이 진실이던 세계를 폭로합니다. 하지만 루벤스는 이 장면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구성합니다. 여인의 살결은 부드럽고 빛은 따뜻하게 스며들죠. 이 모순이야말로 루벤스의 진짜 철학입니다. 미는 진실을 숨긴다. 그리고 루벤스는 그 숨겨진 진실을 가장 아름다운 폭력으로 보여주죠. 신화는 종교보다 오래됐고 종교는 신화보다 더 잔혹했다. 루벤스의 이 장면에는 종교심리학적 기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을 통해 신화를 해석했습니다. 이 장면의 여성들은 아니마의 표상이자 희생양 구조를 품고 있죠. 남성 쌍둥이는 그림자 섀도의 이중성, 즉 인간 내면의 억압된 폭력성과 구원의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합니다. 납치당하는 여성의 표정은 성모 마리아의 슬픔과 오버랩됩니다. 카톨릭 시각에서는 이 장면은 유욕과 죄의 기원으로도 읽힙니다. 이건 단지 신화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거울입니다. 미와 죄, 구속과 구원, 육체와 영혼의 교차점에서 루벤스는 우리의 심연을 응시하게 합니다.
납치된 여인은 단지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안의 나약함이며 동시에 신의 응시를 피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신화의 재현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인간 심연의 욕망, 불안, 억압된 본능, 그리고 그에 대한 문화적 합리화가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융은 말했죠. 우리가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된다. 루벤스는 바로 그 무의식의 표면을 붓으로 긁어냅니다. 욕망과 폭력, 남성과 여성, 신성과 인간, 타락과 구원의 경계에서 그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 카스토로와 폴룩스는 누구이며 당신의 힐레이라와 포이베는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남는 한 이 그림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I painted the truth. Myths were never just about gods. They were mirrors reflecting our darkest desires and the depths of the unconscious. And I painted the unease hidden within beauty. Perhaps the very feeling you've tried hardest to avoid.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내면은 루벤스의 레우키포스의 딸들의 납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